마지막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먹거리도 농약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셔야 되겠죠. 물은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또 공기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미세 먼지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세포들이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포들이 견디다 못해 결국은 돌연변이가 되면은 암이라고 하는 세포로 변해버리는데, 이제 암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 됐어요. 여기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기대 수명, 한국인들은 이제 85세 이 정도는 웬만하면 기대하겠죠. 그저 남들 사는 만큼 한평생 살아가면서 암이 나에게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남자들은 39.6%, 거의 40%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33.8%, 남 얘기가 아니죠. 나에게 암이 찾아올 확률이 이렇게 높은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암이 없든지 하여튼 상관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도대체 암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고 걸렸어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될 이제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 너는 누구냐? 암, 알면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좀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확히 좀 알고 그 암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기는 방법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암이라고 하는 것, 현대의학은 암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을 빨리 진단하면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빨리 발견한다고 해서 꼭 다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조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아는 것만 가지고는 왜 암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기 지금까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과학적인 통계를 좀 살펴봅니다. 암을 빨리 발견했다. 이번에 빨리 발견했다고 병원에서도 좀 다행이라고 그러죠. 근데 크기가 얼마였어요? 2cm, 1cm. 자, 그러면 그 1cm짜리 암세포가 뭘 의미할까? 보세요. 현대의학은 암으로 진단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 암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모아졌을 때 암은 싹이 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암이 없던 시절부터 드디어 이제 암이 뭔가 잘못된 원인으로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세월이 흐릅니다. 1년, 3년, 5년, 7년, 9년, 10년이 됐을 때 진단이 가능해요.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게 10년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은 암세포가 10억 개 정도 이미 성장을 했을 때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 개라고 하는 것은
크기로 얘기하면 1cm입니다. 1cm. 그러니까 조기 진단, 뭐 그냥 아파서가 아니고 뭐 한번 검사해 볼까 하다가 발견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했으면 벌써 한참 지난 것이고, 그 1cm짜리 크기면 정말 재수가 좋다고 하는 것인데, 암세포는 하나가 2개로 분열이 되죠. 2개가 각각 또 분열이 되면 몇 개예요? 4개, 8개, 이렇게 끊임없이 분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암세포인데, 한 번 분열하면 두 개, 두 번째 각각 분열하면 몇 개? 4개. 그래서 10억 개가 되려면 암세포가 30회 분열하면 10억 개가 됩니다. 그런데 몇 년 걸릴까? 자, 여기 속초에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차로 가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 평균이고, 밀릴 때는 10시간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암세포가 30번 분열하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 몰라요. 왜? 암세포도 눈치가 있어서 우리 주인 양반이 어디 설악산을 가더니 내가 싫어하는 막 피톤치드를 자꾸 마시고 내가 싫어하는 채소 자꾸 먹고 그러네. 그러면 얘가 몸을 사리면서 분열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막 그냥 무슨 돼지고기 먹고 튀김 먹고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분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30번 분열하고, 그러면은 개수로는 10억 개가 되고, 보통은 시간으로 따지면 10년 정도가 걸렸을 때 가장 빠르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있어도 보이지 않고 찍어도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 암이 1cm짜리가 하나 딱 발견이 됐는데, 이 1cm짜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얘가 그 자리에서만 얌전히 자랐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잘라내든 지지든 뭐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암은 2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만 자라는 암이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암이 있는데, 보통은 원래 생긴 엄마 암, 원발병소에 있는 그 암과 거기서 새끼를 쳐서 자라는 전이소의 암은 평균적으로 크기로는 10대 1의 비율로 커요. 그러면 1cm짜리도 지금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1cm짜리라 할지라도 얘가 전이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10대 1로 크니까 지금 1cm짜리가 새끼를 쳤으면 어느 정도 크기가 지금 전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10대 1이니까 1mm. 1mm짜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봐 해도 안 보여요. 모릅니다, 현대의학은.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났더니 얘가 또 1cm 이상짜리로 컸다. 그때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잘했다고 하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항암 치료를 더 합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있어도 안 보이는 작은 암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때 1cm였을 때 전이된 암은 발견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보이지 않지만 전이가 되는 암은 몇 프로 정도나 될까? 50%입니다. 10년이 됐을 때 처음 생긴 암이 눈에 보일 정도의 사이즈 1cm짜리였을 때 전이가 될 가능성은 여기 보니까 50%가 이미 전이가 돼 있어요. 현재 통계를 보면. 근데 얘는
크기가 1mm짜리니까 현대의학의 진단기기로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을 좀 알아야 이기는 방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암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지금 암과 싸우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보세요. 암이 처음 하나 딱 생겼을 때는 0.01mm 정도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1mm짜리를 100개로 쪼갰을 때 그 중에 하나. 그게 세포의 크기예요. 어떻게 잘못해서 하나가 생겼다.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가 2개, 2개가 4개 이렇게 나누어지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배수 분열을 하는데 0.1mm짜리가 됐다. 그러면 벌써 암세포는 1000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1mm짜리. 그러면 100만 개가 벌써 자란 겁니다. 정말 재수 좋게 조기 진단으로 빨리 발견했을 때가 1cm인데 이미 암세포는 10억 개, 30번 분열하면 10억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이가 된다고 하면은 10대 1이니까 1mm짜리가 여기저기 어딘가 전이가 돼서 자라고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5mm 이하짜리 암세포는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암을 조기 진단할 때 CT로 촬영을 하는데 단층 촬영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딱 엑스레이로 잘라서 여기에 암이 있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5mm 밑으로 다시 찍어 5mm 단계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자른 단면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5mm보다도 작은 것은 찍는 것 중간에 있을 수 있겠죠. 있어도 놓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세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 친구인지를 알았으니까 암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첫 번째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고라는 겁니다. 누가 예방을 해야 돼요? 40%는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암이 없을 때 암을 알고 암이 자라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cm나 돼야 자라면은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되지 않았지만 암세포는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이때는 발견이 불가능하지만 다 건강하다고 좀 알고 생활하지만 암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1cm보다도 작았을 때 이 시대는 얼마든지 암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암에 좋은 음식, 암에 나쁜 음식 열심히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답이다. 자, 보세요. 암이 전이가 안 된 암 같으면 수술을 했고 다행히 20년, 30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딱 하나였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암을 한번 발견했다 하면은 몇 년 뒤에 다시 나오는 경우들을 보는데 암이 어떻게 전이가 되는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놨어요.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암세포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발병소예요. 그러면은 그 암이 가만히 안 있고 하나가 2개, 4개, 8개 자란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들은 접착 인자로 암세포들끼리 우리끼리 단체 활동하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암 덩어리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속에 하나님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 혹시 암세포가 됐을지라도 여기에서만 있어. 이 접착인자가 딱 끌어안고 거기에서만 자라게 또 막아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하나, 두 개 계속 모아지면은 그것이 또 깨져버려요. 계속 자라게 하는 것도 막지 못했고, 자랐어도 그 동네에서만 자라도록 또 막아준 2차 방어전선도 유전자가 망가져요. 그러면은 여기 붙어 있는 것도 막아주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오겠죠. 원 발병소에서 암세포 하나가 막아주는 유전자가 있는데 떨어져 나와요. 그래도 또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법은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는데 그냥 옆집 어디 정도나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혈관이나 림프관을 구멍을 내서 그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도 방어 전선이 있는데 이것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돕니다. 이것을 혈중순환 암세포라고 그래요. 혈관을 타고 돌면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암이냐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전신을 돌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혈관에서 도는 걸로 끝내라. 혈관 밖으로 또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암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밤에 또 잠도 안 자고 그러다 보면은 암세포의 세력이 세지면서 혈관벽을 또 뚫고 나가요. 나가도 여기 폐 동네에서는 남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또 방어전선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막을 또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도 안 받아줘. 여기서 폐에서 너 폐세포 아닌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면은 암세포가 폐에 달라붙어서 또 접착인자를 막 뿌려. 그래서 그냥 나도 같이 좀 살게 해줘라 해서 폐세포에 딱 달라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거기 새로운 암세포가 폐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은 너무 많은 단계에서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어전선이 있는데 이것이 다 깨진 다음에 암이 전이가 돼서 이 암이 온몸에 퍼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암을 예방하는 생활을 하자. 그런데 이미 암 환자가 됐을 때 현대의학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까? 첫 번째, 잘라내버리지 뭐. 아주 단순하죠. 근데 암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보니까 잘라내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암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1cm는 돼야 보이고 보여야 자르는데 1mm짜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다 이걸 잘라내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잘라내가지고 안 되면 방사선으로 죽이면 되지 않느냐. 어떤 암은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1mm짜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만 정조준에서 쏴서 죽이겠느냐는 거예요. 언제나 뒷북치기 치료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럼 항암제로 다 죽이면 되지 않느냐. 정상세포가
조금 변한 것이 암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99%가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항암제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일정 부분은 정상세포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약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암과 싸웠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하는 치료법이냐? 5년 생명 연장이 목표입니다. 그것만 하면 싹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고 5년만 살면은 무슨 판정을 내립니까? 암 완치. 5년 1개월 돼서 죽어도 병원에서는 완치. 우리는 승리했어. 얼마나 지금 의학기술이 좋은지 몰라. 완치자 통계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완치해? 그래도 너무너무 완치가 없기 때문에 5년만 버텨주어도 이건 의미 있다라고 인정하자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의 곤도 마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암과 싸우지 말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암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암 환자들을 수술, 방사선, 항암요법으로 치료를 해왔는데 보니까 첫 번째, 이게 완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연장하는 방법이었지. 그리고 암세포 죽이는 것만큼 일부는 정상세포가 죽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끝까지 그 방법을 따라가 봤더니 일단은 소화기관이 망가져 가면서 나중에는 밥을 잘 먹질 못해요. 그래서 그 치료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의 특징이 악액질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이 소화기관이 다 망가져서 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뼈만 항상하게 남아요. 두 번째 특징은 신경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목숨 걸고 치료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더 사는가 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암 사기인 사람들은 그 평균적으로 더 사는 것이 한 1년 4개월 아니면 2년 요 정도로 나옵니다, 통계가. 그래서 이분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암과 싸우지 말라는 책을 썼는데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버려 둬라. 지지고 볶고 뭐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치료하면서 겪어야 될 고통의 시간들 정도만 연장이 되는 것 같다. 그거 2년, 뭐 5년 요거 연장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이 있고 마지막에는 악액질이 와서 친한 친구도 방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 그래서 이분 얘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연에 맡기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다. 그랬더니 두 가지 특징이 또 찾아왔는데 첫 번째, 생각보다 그 치료를 안 했더니 악액질이 없더라는 거예요. 몰골을 유지를 하고 삽니다. 두 번째, 신경세포 안 죽였기 때문에 통증이 생각보다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법들이 뭐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미 입력된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지 말고
얘들이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실군 군의회 의원으로 계시던 김용순님께서 한 30년 전에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담배를 하루에 4갑씩 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기침이 나오고 진한 가래가 나오고 감기 걸린 줄 알았대요. 감기약만 계속 사 먹는데 몇 개월을 사 먹어도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 4기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서 뭐 수술은 다 번져서 어렵고 방사선 치료도 의미가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항암 치료밖에 없는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장담은 못한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또 말을 그렇게 하니까 또 항암 치료도 한번 못 받아보고 죽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달라. 한 번 했더니 막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은 시골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라서 얼마나 또 눈치코치 없이 막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막 설립했을 텐데 거기를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봉사자들이 이렇게 수치료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놀러 왔는데 뭐 이제 치료 받으러 왔는데 어디 소풍도 가고 뭐 아주 뭐 놀러 온 건지 뭐 한 건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자들의 그 사랑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꿈 같은 1개월을 지냅니다. 그러고서는 2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TV 방송 9시 뉴스에 이분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몸속에 얼마든지 치료하려고 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얘들을 좀 북돋워주고 얘들이 마음껏 한번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유념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오토파지 치료법을 비롯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칼을 대지 않는 수술요법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치료법들이 지금 이제 이거 효과 있다, 이거 해볼 만하다, 이쪽의 전문가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새로운 치료법으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이제 치료 방법들이 의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Advances in Nutrition, 이 논문 2022년 3월 달에 암화학요법 중 간헐적 단식에 대한 최신 증거 및 지침, 완전히 이런 자연치유만 할 수도 있겠지만 병행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항암치료 힘든데 그거 하면서 밥을 좀 덜 먹는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 큰 병원에서 이거 효과 있는지 실험을 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보니까 미국에 사는 성인들 중에서 평생 사는 동안에 암 진단받을 확률이 40%가 된다. 아까 대한민국하고 통계가 비슷하죠?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 예를 들어서 저녁 한 끼 정도만 기술적인 이런 오토파지 식사를 하면 어떨까? 아까 예방이 최고라고 그랬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세포는 또 망가지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녁 한 끼 정도만 오토파지 식사를 해주면은 그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암을 예방하고 혹시 생겼어도 치료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 제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논문으로 그런 연구가 나왔나 하고 찾아보니까 간헐적 단식은 항암 화학요법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치료 관련 부작용과 인슐린과 같은 암 유발 요인을 감소시키며 치료로 인한 삶의 질과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암 치료를 하는 암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는 전문가들은 하여튼 잘 먹고 와라. 군뱅이를 먹든 뭘 먹든 하여튼 입에 땡기는 건 다 먹고 좀 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야 항암 치료 견딘다. 그런데 뭔가 밥을 조금 덜 먹는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항암 치료를 할 때 저녁 한 끼 정도 칼로리 절식 식사를 하면은 항암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자,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워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막 점포를 2개, 4개 내는 쪽이 좋을까? 아니면은 조금 시원찮은 것은 문 닫고 그리고 좋은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담놀이를 해서 이 고비는 넘어가자. 그리고 봄이 오면 그때 점포 내는 일을 해야지. 지금 점포 내는 일은 죽는 일이다. 어디 판단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우리 세포도 나만큼 똑똑해요. 칼로리를 조금 적게 먹으면 긴축 정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세포들도. 그러면 막 세포가 막 복사, 분열하면서 성장하는 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게 목표다. 좀 시원찮은 건 포기도 하고, 진짜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돼. 얘들만 이 어려운 기간을 좀 지날 때까지 죽지 않도록 해주자. 그래서 정상세포가 옷을 단추를 잠굽니다. 분열을 하려면 이걸 벗고 유전자가 풀어져야 복사가 돼서 분열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이제 점포 내는 건 안 해. 분열은 안 해. 암 죽는 거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갑옷을 딱 입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암세포는 긴축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복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냥 무조건 눈치꽃이 없이 막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잘 먹으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은 암세포도 죽지만 정상세포도 얘도 같이 복사한다고 옷을 벗고 유전자를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죽는데 이렇게 간헐적 단식 같은 걸 하든지 오토파지를 하면은 암세포는 그대로 유전자 딱 펼쳐놓은 거 항암제가 쳐가지고 죽는데 정상세포는 갑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안 죽어요. 정상세포만 안 죽고 암세포만 죽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의학적인 확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항암요법을 할지라도 이런 간헐적 단식이나 오토파지를 할 때에
암세포만 훨씬 더 많이 죽고 부작용은 훨씬 더 적은 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도 임상 실험까지 했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 무조건 잘 먹으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오토파지를 좀 하면서 하면은 최종적인 결과가 정상세포는 많이 살아있고 암세포는 더 많이 죽어있더라. 이런 논문이 2022년에도 나왔고 2018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도 오토파지를 하면은 항암 치료의 효능을 향상시켜주는 아주 유망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건강에 한 사람들도 이런 오토파지를 하면은 예방에는 뭐 최고이고 이미 암이 걸린 사람들에게도 이것만 전적으로 하든 항암제를 먹으면서 하든 이렇게 할 때에 훨씬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포스텍 류성호 교수님이 오토파지를 하면은 왜 암 환자들에게 좋은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세포에는 엠톨이라고 하는 운전석이 있습니다. 이 세포를 시속 몇 킬로로 분열하고 성장하도록 해줄지 아니면 좀 천천히 운전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운전석이 있는데 이 엠톨이라고 하는 운전석에는 페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 빨리 분열하는 악셀레다를 밟는 게 있고 하나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좀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크게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ATP, 많이 먹으면 이 ATP 에너지는 많아지겠죠. 막 배불리 막 곰탕이니 뭐 막 먹으면 얘는 뭐 하고 싶을까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자유의 달이 막 하여튼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얘는 주로 엠톨 운전석에 앉으면 악셀레다를 주로 밟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금식이가 또 앉으면 밥을 좀 덜 먹었어. 그럼 막 달리고 싶을까요? 좀 천천히 좀 가고 싶을까요? 금식이가 여기 앉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근데 운전석은 의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둘 같이 앉을 수는 없어요. 서로 자기가 앉으려고 경쟁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금식이가 하는 일, 브레이크 밟는 일은 뒤로 물러나고 오토파지를 하면은 금식이 세력이 운전대를 잡으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복사하는 쪽은 이제 좀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TP가 밥을 많이 먹고 칼로리가 넘치도록 먹어줬을 때는 엠톨을 운전석을 앉아서 악셀레다를 밟으니까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2개가 4개, 8개, 16개 막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조직이 막 커지겠죠. 10개 죽었으니까 10개만 만들어내고 서야 되는데 계속 분열을 하니까 10개 채우고 500개, 1000개 암덩어리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엠톨이 저쪽 뒤쪽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밝혀졌는데 누군가를 누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막 고기를 먹고 그러면 ATP가 운전하면서 너무 많이 복사해가지고 암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엠톨이 한쪽 뒷공무니로는 ULK1이라고 하는 친구를 억누르는 일을 해요. 얘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얘가 억눌려질까? ULK1은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오토파지를 스위치 켜주는 애예요. 그래서 곰탕이나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칼로리가 넘치도록 먹으면은 암세포가 생기고 한쪽에서는 ULK1을 억누르니까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세포의 유전자가 좀 망가졌어도 치료해 줄 시간이 없고 치료되지 않은 애들이 계속 있다 보면은 얘가 결국은 암세포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정상세포가 또 암세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찾아온다. 그런데 오토파지를 하면은 금식이 세력이 이제 세져서 m톨 운전석을 앉는데, 얘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복사를 야 좀 하지 마, 좀 가만히 좀 있어,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세포가 막 분열을 하지 못하니까 암세포가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ULK1을 m톨이 누르는데 얘가 빨리 안 가고 힘이 빠지니까 누르는 힘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ULK1이 누르는 친구가 힘이 없어서 못 누르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지금이다. 오토파지 가동해. 암세포가 되려고 하는 애 싹 치료해줘서 정상세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m톨 운전석을 지금 석권하려고 싸우고 있는데, 저녁에 한 끼 정도 이 간헐적 단식을 해주면은 밤에 밤새도록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면서 암세포가 될 뻔한 애들을 전부 정상세포로 돌려주니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성우 교수가 하나를 더 연구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른 학자들도 많이 했는데 아마 한국 사람이라 이런 개념을 좀 더 빨리 가졌을 것 같은데, 야, 그 밥을 안 먹으면 암세포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쥐가 아주 실험을 할 때는 괜찮아요. 쥐가 뭐 찍찍거리든 뭐 배가 고프다고 하든 안 주면 돼요. 근데 사람한테 좀 먹지 말아 보세요 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머리를 좀 썼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아무리 좋아도 안 하려고 하니까 먹으면서도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여기 포도 속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포도 금식을 하게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안 먹는데 포도는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히 먹었으니까 배는 별로 안 고픈데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얘가 분명히 먹었는데도 그 성분이 m톨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잡고 밟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톨이 막 달려가지 못하니까 세포 분열 속도가 낮아지면서 암세포 성장하는 게 줄어들고, 그리고 ULK1은 드디어 누르는 힘이 빠지니까 막 얘가 활동하면서 오토파지를 왕성하게 작동하도록 하면서 암세포 될 뻔한 애들을 싹 치료를 해주는, 그래서 야, 먹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방법을 알았어. 이제 이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안 먹으면서 하는 금식은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레스베라트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먹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어떤 파이토케미칼들이 오토파지를 스위치 막 켜줄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수십 종류가 지금 이미 연구 결과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것들만 100종류 이상의 여러 가지 천연식품 속에서 딱 자연적으로 추출한 것을 먹으면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 Clinical and Translational Oncology, 이 논문 22년도 7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유성우 교수가 발견한 거 비슷한 것을 봤는데, 레스베라트롤,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초기에는 오토파지를 왕성하게 작동하도록 해서 암세포가 될 뻔한 친구 치료해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해주니까 암 예방 효과가 있고, 말기에는 여기 보니까 이건 고쳐서 써먹을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은 너는 자살해라.
그러면 네 거 다 분해해서 새로운 세포 만들 때 사용해가지고 너 부활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암세포 말기에도 자살 명령을 내리면서 치료까지 하는 효과가 오토파지를 하면은 있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암세포 될 뻔한 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면서 예방을 하게 하고, 또 말기에는 암세포를 죽게 해서 새로운 세포 만드는 재료로 써먹으면서 예방도 치료도 함께하는 정말 현명한 치료를 오토파지가 주관을 하더라. 그래서 저녁 한 끼 정도는 아직 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상태에서도 이 오토파지 식사를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암 관리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달라스에서 최경애님이, 제가 LA에서 힐링센터를 할 때 오셨는데, 이분은 직장 암이 커져서, 직장이 암이 커지면은 대변을 봤을 때 반절 정도 크면은 반달 모양의 대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암 있는 쪽은 변이 못 나가니까 반달, 점점 암세포 커지면은 초승달처럼 생긴 변도 나오고, 이분은 나중에 꽉 막혔어요. 그냥 설사로 그냥 어떻게 조금 나오고 변을 못 봐요. 그런데 인공항문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뭐 82년 살았는데 뭐 똥주머니까지 차고 살 맘 없다. 아무리 자녀들이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백투에덴으로 오셨는데, 오토파지 제가 치료 처음 할 때입니다. 놀랍게 직장을 꽉 막았던 그 암덩어리가 오토파지가 싹 뜯어내가지고 3개월을 했는데 싹 없어져서 보름달 떡국 모양의 변이 나오는 거예요. 혈색 좋아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오토파지를 이제는 정통의학에서도 이거 항암 치료할 때 이걸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도 이미 활용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냥 항암 치료할 때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옛날 이론입니다. 잘 지혜롭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쪽만 관심 갖지 마시고 내 몸의 면역력을 왕성하게 해주는 치료법을 잘 활용하셔서 모든 걸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면역력을 왕성하게 해주는 식사법은 무엇인지, 운동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잘 활용하면서 설령 암세포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도록 이 파워풀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이 암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타코마에서 오신 이 전도실 씨, 타코마가 시애틀에서 2시간 걸리죠. 1시간. 시애틀에서 제가 30년 전에 할 때 이분이 남편과 함께 오셨어요. 오셔서 자궁암 말기로 오셨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핀 투여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의 치료를 하면서 일주일 지나니까 통증이 딱 사라지고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나 이런 예수님 믿을래 하고 마지막 날 침례를 받았는데, 그 뒤로 25년이 지난 다음에 시애틀 가서 다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아직까지도 86세인데 살아 계셔요. 근데 이때보다 오히려 더 젊어진 모습을 봤습니다. 내 몸을 죽이는 쪽보다는 살리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우리 몸이 생각한 것보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시면서, 전 국민의 한 40%가 암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도 암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